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상급 통합 면접 코칭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문두식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명실공히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격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상담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있을 면접시험에 합격함으로 해서 성공하는 상담사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1강에서 10강까지 청소년 상담사 면접 시험에 대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필시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시험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을 봤는데 왜 면접시험을 또 보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고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으로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른 국가 자격시험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실기 능력과 또 상담자로서의 인간적인 자질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의미고, 또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면접 현장에 가서 잘 대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접장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면접관 앞에 앉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소에 숙지했던 모든 지식들이 새하얗게 탈색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더듬거린다든지 어눌한 대답으로 일관한다든지 해요. 감점을 받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그 아는 거에 더해서 사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코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전 지식과 일부분의 연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한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한 시간이 일자가 4년이 넘다 보니까 1년에 한 4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16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면접 대비 오프라인 강의를 2013년과 13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수강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강한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강의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이 되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강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에 따라서 이번 시대고시사와 서로 협조하여 이 동영상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과정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정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년 상담사 2급, 3급 통합 면접 코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1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고 매 강의는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에 따라서는 2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그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평균 30분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실제 질문됐던 면접관에 의해서 질문됐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책자에 실린 내용을 기초로 했다는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4년 이상의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하는 실무자로서 면접관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에서 이러한 답변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하는 수준에서의 답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사실상 정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지만은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험생들의 긍정적인 인성이나 품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답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강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 어떤 사항을 평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한 대상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질문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와 어울러 면접관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강에서는 면접 당일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면접 당일에 있어서 대기실과 면접실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또 면접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한 자세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그날 당일의 옷차림,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동작, 행동들을 어떠한 차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대답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장황하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넣음으로 해서 감점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사진에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면접의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면접관에 의해서 수시로 던져지는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정서적인 특성,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면접관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어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담 자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청소년 상담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어떤 성격에 관한 사항과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상담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판단이 빠르고 빠른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대면 사안보다는 게시판에 자기의 고민을 올리거나 또 채팅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 사이버 매체를 통한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성과 서로의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윤리사항입니다. 비밀보장이나 이중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 전문성의 한계를 느끼고 슈퍼비전이나 리퍼를 하는 그런 윤리사항들에 관한 질문도 심심찮게 여러분들한테 던져지기 때문에 이 상담자의 윤리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할 예정이고, 또 상담자의 차질,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만은 크게 봐서 상담자는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차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5강에서는 개인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사람부터 차례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보시오. 지금까지의 경력과 당신이 전공한 전공 과목이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 설명해 보시오 하는 식의 개인적인 질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에서 상담자의 차질과 부합하는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인가,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상담사 자격을 획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15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얘기해 보라는 식으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상담 이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고, 그 상담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기법이나 인간관 같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강과 7강에서는 이제 상담 실무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면접시험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2차례의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상 이외의 이상한 행동이나 태도는 실질적으로 상담의 초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별로 상담자의 이상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내담자는 비자발적 내담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상담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상담을 알고 싶어 하거나 상담자의 마음에 안 든다거나 상담하는 내용이 집에 와서 자녀를 통해서 들을 때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이 내담자의 보호에 대한 대처의 능력도 상당히 질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상황, 또 진로 상담과 가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8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10분 전에 제시되는 A4 분량의 A4 반 분량의 사례를 가지고 개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시 사례는 어떠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키워드가 그 문제의 행동과 태도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자원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원이라 하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능력이나 속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이 자원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개입 방법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8강에서는 일단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 이러한 8강까지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실습을 4개의 사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첫째의 사례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사례입니다. 요즘 친구들의 왕따나 따돌림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면접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하고의 애정 결핍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나 문제 행동에 대한 사례를 다루어 것이고, 세 번째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게임에 몰두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실습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폭행, 절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사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강에서는 2014년도에 출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사례를 골라보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고3의 학생의 사례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서 학습은 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부모의 갈등에 의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사례, 마지막으로는 이 베트남 부모를 어머니를 둔 가정의 여학생이 겪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질문되었던 질문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사례를 복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직한 답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강에서 10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 여러분들 수험생의 수준에서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느끼는 실무자인 면접관의 판단에 의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한다면은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의 소신과 자신만의 독창성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답변에다가 청소년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와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면접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강에서 10강까지 이 여러 내용과 사례를 거치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연습하게 된다면은 필시 여러분들은 면접 시험의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